안녕하세요. 수학부탐입니다. 오늘은 등차 수열의 두 번째 시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본 수업은 이투스 교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함께 하시면 학습 효과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이런 새로운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자, SN이라는 것은 정의를 살펴보면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S1이라 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S2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S3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와 같은 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예요. 자, 등차 수열일 때 오른쪽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표를 보시면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과의 합과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 이렇게 합의 결과가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항상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 합과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까지 합, 이 결과가 계속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면 S10이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지루하지만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10번째. 그랬을 때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과 9번째 항의 합, 세 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합, 이 결과가 계속 같아지더라라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것이고요. 자, 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에다가 공차를 9번 더했겠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1번, 9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8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의 2배에다 공차 9번. 어떻습니까? 같아지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과부터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보통 거꾸로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번째, n-1번째, n-2번째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요 합의 결과가 항상 같기 때문에 요 합의 결과들이 항상 같기 때문에 변 더하면, 그러면 SN의 2배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 합, 이 결과가 모두 n번 더해지겠죠. 항의 개수가 n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SN은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뭐 마지막에 요 항을 뭐 끝항, 말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그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수 곱하기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끝번째 항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보통 학생들에게 강조할 때 요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의미하는 바 자체는 결국 얘는 항의 개수라는 것, 선생님은 요 내용을 보통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n번째 항 대신에 이와 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또 다른 공식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식을 대입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요 수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 수식을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요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공식이니까 당연히
정확한 숙지가 우선이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자, 1번 보시면 그러면 62, 59, 56 이와 같은 규칙을 가서 규칙 갖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겠죠? 얘가 두 번째 항일 겁니다. 얘가 세 번째 항일 거고요. 자, 그러면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신에 62를 집어넣고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n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65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참고로 내가 세운 일반항식이 정확한가 틀리진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산법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62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항을 구해주시고 그랬을 때 그럼 이 5는 몇 번째 항입니까가 관심이겠죠. 자,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65 이렇게 될 것이고 걔가 5가 되는 결과는 그럼 n의 결과는 20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쟤는 20번째 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20번째 항이군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 결과는 결국 S20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그럼 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수는 20개, 첫 번째 항은 62, 마지막 번째 항은 5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공식만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섯 번째 항이 22이고 아홉 번째 항이 38인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것일 것이고 아홉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8번 더한 것이 되겠죠. 자, 요거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립해 주시면 첫 번째 항은 6이 나오고요. 공차는 4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S10이라는 것은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대신에는 6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10번째 항 대신에는 6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것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도 곧잘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8과 75 사이에 이와 같은 수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8,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을 넣어서 72, 그 다음이 72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새로운 수열로 보는 겁니다.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요. 얘를 두 번째 항으로 보는 겁니다. 얘를 세 번째 항으로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항의 개수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토탈에서 n개의 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8부터 72까지는 모두 n 플러스 2개의 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래서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n 플러스 2번째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은 60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n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아는데 공차를 모르죠. 자, 그러면 공차를 첫 번째 방법은 72가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공차도 모르고 몇 번째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합이 600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강조하진 않는 편이고요. 선생님은 바로 두 번째 공식,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공식이 아니라 SN 공식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선생님이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 합의 결과가 항상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어진 문제는 첫 번째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Sn 플러스 2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2분의 그러면 항수는 n 플러스 2개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60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항이 8이라고 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72라고 하였으니 주어진 수식은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8 더하기 72 이와 같이 되겠죠. 얘가 60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n 값이 유도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차는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일 때 왜 SN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유도가 되었는가? 이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뭐였다고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의 합. 아니죠.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과의 합과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까지 합. 이 결과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을 묻는 또 대표적인 문제가 아래에 체크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제 298번인데요. 23과 마이너스 13 사이에 15개의 수를 넣어서 15개의 수를 넣어서 만드는 수열이 있다. 자, 그러면 뭐 아까 앞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이 수열은 항의 개수는 모두 17개가 되겠죠. 자, 다시 2하고 23과 마이너스 13 사이에 15개의 수를 넣었으니 총 17개의 수가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자체로 무슨 수열이다? 지금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23과 A1과 A2, A3 이와 같이 흘러가서 15번째 마이너스 13. 자, 그러면 13과 이 순서대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 13이 아니라 23이죠. 23과 마이너스 13을 더한 결과는 A1과 A15를 더한 결과가 같을 것이고 A2와 A14를 더한 결과가 같게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수열의 합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항은 15개, 첫 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23과 마이너스 13과의 합과 같으므로 이 계산을 이와 같이 돌려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등차 수열 배웠던 대로 공차 구해주시고 첫 번째 항 구해주시고 공차 구해주시고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에서 왜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와 같이 유도가 되었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뭐 제목에는 부분의 합과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이고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80일 때 첫 번째가 공차는 얼마이며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방법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일단 정석적인 풀이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식을 세워보면 SO가 15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5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4공차를 더한 결과일 것이니 2분의 5 곱하기 2a 더하기 4d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식은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S10은 80이라고 했고요. 그럼 2분의 10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이 될 것이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9공차를 더한 것일 것이니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보다시피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공차 모르는 게 두 개죠. 식이 두 개가 있으니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연립을 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오겠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이제 2번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5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5번째 15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14공차를 더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등차 수열은 일정한 항의 개수만큼 묶는다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이것 자체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치환해서 보면 이걸 커다란 하나의 수열 B1, B2, B3라고 한다면은요. 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1에서 A6까지는 공차를 5번 차이가 나겠죠. 또 마찬가지로 공차가 5번 차이가 날 거고요. 또 공차가 5번 차이가 날 거고요. 또 공차가 5번 차이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공차가 5번 차이가 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빛 1에다가 5공차를 5번 더한 결과가 B2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B2에다가 5공차를 5번 더한 결과가 B3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자,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보면 자, 문제에서 요 결과가 15라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80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80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65가 돼야지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5에서 65까지 50이 더해졌으니 그럼 그 다음에도 50이 더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5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S15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S15는 15 더하기 65 더하기 115 이와 같이 계산을 하셔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물론 2번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요.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문제다 보니 뭐 학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등차 수열은 모르는 것이 첫 번째 항과 공차이다. 따라서 식이 두 개만 주어진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두 개만 주어진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식 두 개만 주어진다면 뭐든지 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중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으니까 나열 한번 해보죠. 일단 6이 있을 것이고요. 12가 있을 것이고요. 18, 24, 30, 36, 42, 48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눈치를 채셨을까요? 아,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나열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공차가 얼마인 6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얘를 첫 번째로 보면 얘는 8번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S8과 같고 2분의 항은 8개, 첫 번째 항은 6이고 끝번째 항은 48입니다. 약분하면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4 곱하기 6 더하기 48은 54가 될 것이니 21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아래 체크 문제도 하나 좀 더 볼 건데요. 이 체크 문제 중에 2번 문제를 또 은근히 또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좀 멋있게 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열은 수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를 멋있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니까 그러면 일단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1, 9, 17, 25, 그 다음에 31도 하니까 33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두 자리 자연수니까 얘네들은 해결이 안 되고 여기부터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두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세 번째 항으로 본다면 아하,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7이고요.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n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더하기 9. 내가 식을 제대로 세웠는지 아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이 17이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세운 식이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누가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느냐 요거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100보다 작은. 그러면 8n은 91이 될 것이고요. n은 8분의 91이니 대략 12점 얼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n이 자연수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1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은 얘를 첫 번째 봤을 때 요 마지막 항은 12번째 항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12번째 항은 누가 되나요? 12번째 항은 12를 집어넣으면 8 곱하기 12 더하기 9가 될 것이니 96 더하기 9니까 얼마가 되나요? 105가 되나요? 선생님 틀렸는데요? 잠시만요. 아, 선생님 저 틀렸군요. 이런 11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 항은 11번째 항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도 11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7 8n 더하기 9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11 더하기 9 88 더하기 9니까 97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S11과 같고 2분의 항응수는 총 11개, 첫 번째 항은 17이고 마지막 번째 항은 97입니다. 여기가 이제 97이니까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수능까지도 생각하시면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등차 수열의 성질?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3이 되게 되면 우리가 수열을 함수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이 26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최대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항이 26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작아지겠죠. 세 번째 항도 첫 번째 항보다 두 번째 항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계속 작아지겠네요.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점점점 작아져서 그 다음에는 뭐 23이 되나요? 그 다음에는 23이 될 것이고 계속 30 줄여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나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양수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음수로 바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항이, 이 수열의 결과가 뭐 0보다 큰 놈에서 0이 거쳤다가 0보다 작은 놈으로 거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0을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다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0 근처에서 오게 될 거고 어느 순간 0 근처에서 오게 될 거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직관적으로 보셔도 언제까지의 항이 최대가 되겠습니까? 아, 양수일 때까지만 더한 게 최대가 되겠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 의미는 혹시 기회가 돼서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더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까지 합 SN의 결과는 점점 커지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뭐 나중에 추후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2차 함수 형태가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심화 수업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뭐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까지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아,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더해주면 합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일반항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일반항은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가 될 것이니 마이너스 3n 더하기 29가 될 것이고요.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입니까? 라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이니 그러면 n이 3분의 29, 즉 대략 9. 얼마까지니까 아, 9번째 항까지가 양수구나. 그러면 10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9번째 항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9에다가 29로 되니까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10번째 항은 그것도 또 3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등차 수열이므로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 더하기 9번째 항까지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능 준비하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내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N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Sn-1이라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변변 빼준다면 뭐 여러분들 눈에 보이다시피 금방 없어지겠죠. 그러면 Sn에서 Sn-1을 뺀 결과는 A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은 배운 게 등차 수열밖에 없습니다만 등차 수열이 아닌 모든 수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N에서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SN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첫째 항은 무조건 S1이다. 두 번째 n번째 항은 위와 같은 성질에 의해서 SN에서 SM-1을 빼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 요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열했을 때 이 n이라는 놈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S0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수열에서는 S0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죠. 0번째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n이 2 이상이다. 그래서 수열의 정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수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많이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이렇습니다.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사실은 이 문제만 해결하자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S1과 같다라고 했죠? 그럼 집어넣으면 3 빼기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그러면 배운 데에 의하면 5에서 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 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벌써 끝났네요. 그런데 교재의 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가장 큰 취지는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일반항이 도대체 얘가 누구이길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 이와 같은 결과로 얻어지나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n번째 항은 SN에서 SM-1을 뺀다고 배웠습니다. 단 n은 2 이상부터. 그러면 3n제곱 마이너스 4n에서 빼기 SN은 n자리에 n-1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1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3n제곱에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0n 더하기 3에 더하기 4니까 더하기 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정리를 해주면 6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n번째 항은 6n-7이에요.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요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럼 굳이 이걸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얘를 두 번 쓸 필요 없고 이 반항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7이고요. 규칙은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한 번에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건 뭔가요? 사실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항에서 아닙니다. SN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이유 불문하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잡는다. 두 번째 항은 n번째 항은 SN에서 SM-을 뺀다.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이와 같이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문제 보시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18번째 항이 34인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이 등차 수열에서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한 게 마이너스 11이고요. 1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7번 더한 게 되고 그것이 34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연립을 해주시면
자, 변변 빼주면 되겠죠? 자, 변변 빼주면 없어질 것이고요. 마이너스 15D는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아, 공차는 3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해 주시면 첫 번째 항에다 6을 더한 게 마이너스 11이니까 아,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7이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차는 양수고 첫 번째 항은 음수이니 점점점 항은 커질 겁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보다 클 거고 세 번째 항은 더 커질 것이고 네 번째 항은 더 커져 나갈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음수에서 마이너스 17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로 점점 커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0 근처로 오겠죠?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니 여기 음수인 것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7이고요. n-1 공차 이렇게 될 것이니 3n 더하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더니 17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네요. 얘가 언제까지 음수입니까? 아, n은 6. 얼마가 됩니다. 아, 여섯 번째 항까지가 음수고요. 일곱 번째 항부터는 양수군요. 여섯 번째 항까지가 음수고요. 일곱 번째 항부터는 양수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A6은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A7은 7을 집어넣으면 20에서 2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구나.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2분의 6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여러분 계산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일 때,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랬을 때, 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맞추시는 K값은 누구입니까? 강의가 좀 길어져서요. 여기까지 끊고, 두 번째 강의를 한 번 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SN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으로 잡아주세요.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빼주세요.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5 빼기 1이니까 6이 될 것이고요. n번째는 SN에서 Sn-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자, 그러면 얘는 2n제곱 더하기 5n-1에다가 n자리에다 n-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에 n-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2n제곱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n 더하기 2 더하기 5 빼기 1이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14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첫 번째 항은 6이고요. n번째 항은 14n 마이너스 7인데요.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더니 A1은 14 빼기 7이니까 7이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수열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항과 K번째 항의 합이 113이라고 했고요. 얘가 6이라고 했으니 AK는 107이 되면 되겠죠. 자, n 대신에 K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14K-7이 107. 그러면 14K는 11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산수 실수를 좀 했어요. 아, 오늘 너무 창피하네.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가 2n 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2 플러스 5. 아, 여기가 플러스 선생님이 끝셈으로 잘못 썼군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5n이니까 플러스 n.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은 4n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6이고요. n번째 항은 4n 더하기 3입니다. 단 n은 2 이상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봤더니 A1은 7이 나와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따라서 이 수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적인 강의를 찍겠다라고 했었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AK가 113이라고 하였고 요 결과는 6이라고 하였으니 AK는 107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n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4K는 104가 될 것이니까 K는 26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나요? 아, 물론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은요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얘는 S1이에요. 그러면 얘는 6이에요. 그러면 AK는 107이고요. AK는 SK에서 SK-1을 뺀 결과가 107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풀어서 4K 더하기 3이 107입니다. 그래서 K가 26입니다. 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등차수열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등차수열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규칙 있는 수열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풀이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수업을 다시 강의를 찍다 보니까 좀 강의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자, 여기서 일부 끊고 선생님이 그러면 왜 SN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부차적으로 강의를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